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그러면 대단히 합당하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 모두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 안내견 조이와 함께 연단에 천천히 올라섰는데 준비해온 점자 문서 손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2박 3일의 일정 어제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국무위원과 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말들인데요. 먼저 등장할 때마다 화제가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 답변으로 신문총리다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던에?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죠.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 차이고 한 12시간쯤 되시니까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네, 한덕수 총리 다소 엉뚱한 이 발언들로 식물 총리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는데요. 어제는 동물 총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전에 질문지로 보내지 않은 내용을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국회법 좀 살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그러면 대단히 합당하라고 보시는 유감스럽고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네, 그제 있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이 장관과 의원 사이에 설전도 오갔습니다. 얼마 전 분신한 노조원에 대한 이 수수방관 의혹, 자신의 SNS에 올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아직도 기획 분신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자리엔 분신한 노조원의 유가족도 나와 있었는데요. 고인에 대한 죽음의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저는 고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 위에 부위원장의 수수방관한 석연치 않은 행동.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삼가하세요.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원폭몰이에 희생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해도 시원찮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2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폐륜입니다,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없습니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고성이 오가던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 모두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 안내견 조이와 함께 연단에 천천히 올라섰는데 준비해온 점자 문서 손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연단 의원이 앉아있는 좌석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김 의원 어제 이 질의를 위해서 자신의 좌석에서 연단까지 몇 걸음이 나오는지 이 발자국 숫자를 하나씩 세워보고 또 구체적인 동선 통째로 외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김 의원의 호명을 받고 나온 한동훈 장관 자신이 도착했음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 곁에 있던 보좌관이 한 장관이 나와 있는 방향으로 김 의원의 연단을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 또 김 의원이 제한되어 있는 발언 시간 1분, 5분 단위로 남은 시간을 이 스마트워치로 안내 전달받으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발언 진행 중입니다. 해도 되나요? 아직 구동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알려주세요. 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이런 감동적인 장면보다 더 중요한 건 김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내용인데요. 지금 장애인 학대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송치로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은 뉴스에 등장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또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는 일단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지 않으시면은 이것이 사건화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요. 막상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 가해자가 사실상 이 장애인 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보호자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또 정말 적은 돈이지만 작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었다. 내가 음식도 제공했고 뭐 선물도 사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양형 요소에 참작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폭행이나 구타의 흔적 같은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간 이제 노예로 부리고 장애수당을 챙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 나왔고요. 네. 폭행, 감금한 재활, 교사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서 좀 사회적 공분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장애인 학대 사건의 50%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이제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